혹시 일상은 평온하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 이유 없이 빡치거나 사소한 일에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짜증난 적이 있으신가요? 심지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설명하기 힘든 답답함이나 분노가 마음속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감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여러분의 분노나 답답함이 정말로 방향도 없고 이유도 없는 분노나 답답함이라면 어쩌면 제가 그 답답함의 정체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해결 방법도 알고 있죠. 교만이 아니라 제가 그랬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서건남입니다. 최근에 오컬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오늘은 현실 세계로 차원 하강을 하여 일상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방향 없는 분노의 원인은 단순합니다. 내 그릇은 크지만 현실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높은데 현실이 못 따라올 때 작은 일에도 분노가 폭발해요.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 한 번 더 직관적으로 풀어볼까요? 결국 이 말은 내 맘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대한 리듬, 내가 바란 속도, 내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죠. 심지어 어떨 때는 아예 내가 그려놓은 그림 자체가 없으니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건 아니야 라는 답답함이 분노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은 곧 타인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로 터져나옵니다. 감이 잡히시나요? 결국 문제의 본질은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사소한 순간들에 이유 없이 빡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 쇼츠 넘기다가 버퍼링이 걸릴 때, 혹은 삼각김밥이 잘못 뜯겨서 김 따로 밥 따로 될 때, 혹은 엘베를 기다리는데 내려오다가 갑자기 다시 올라갈 때, 혹은 운전하는데 앞차가 느릿느릿 기어갈 때, 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이처럼 사람은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분노를 느낍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내 인생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티끌만한 통제력 상실이 겹치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큰 피로와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죠. 스토아 철학에서도 말하죠. 우리의 불행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온다고요. 진짜 자유는 내가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나는 특별히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마땅한 목표도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뚜렷한 방향성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주 말씀드리듯 어차피 목표는 성장이고 뚜렷한 목표가 없더라도 내가 1g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은 모두에게나 있고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은 알잖아요. 물론 거창한 이상이나 대단한 목표 같은 것을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되고 사실 크게 알 필요도 없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행하지 못하는 지식보단 왜인지 몰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 내가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럼 희한하게 분노와 불안이 줄어들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왜 무조건인지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기로 하고 내 하루를 통제할 수 있는 깃털처럼 가벼운 순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기, 출근길에 음악 대신 유튜브 뮤직에서 감사 확언 선택하기, 퇴근 후 30분 러닝, 야식 대신 따뜻한 차 마시기, 12시 전에 침대에 눕기, 이처럼 통제 못하는 것은 그냥 쿨하게 인정해버리고 1g이라도 성장의 의도를 품은 통제 가능한 사소한 약속들을 지키는 습관을 쌓아가다 보면 내 하루를 내가 컨트롤한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루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일주일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쌓이면 1년 뒤, 10년 뒤의 내 삶도 충분히 내 통제 안에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창한 목표나 꿈은 단단한 내 자신감을 토대로 자연스레 생길 거고 이유 없는 분노와 불안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제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 역사에 남은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1976년 양로원 심리학자 앨런 랭어와 주디스 로딘이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선 직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들 방에 화분을 드릴 겁니다. 어떤 화분을 고를지는 직접 정하시고 물도 직접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영화 볼 건데 영화 하나 골라주시죠. 네, 작은 것 같지만 인생의 사소한 부분들을 직접 선택하고 책임지게 한 겁니다. 반대로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에 화분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저희가 알아서 줄게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저희가 재밌는 영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주 만에 두 그룹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선택과 책임을 부여받은 그룹은 훨씬 더 활기차고 무언가 하려는 의욕이 살아났지만 반대로 모든 걸 대신해주던 그룹은 무기력해졌죠. 더 충격적인 건 1년 뒤에 선택과 책임을 가진 그룹은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올라갔고 심지어 사망률까지 낮아졌습니다.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 작은 화분 하나, 영화 한 편 고르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밌죠? 결국 인간은 삶을 통제한다는 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인트로에서 말한 이유 없는 불안과 분노의 정체는 어쩌면 내 인생의 핸들을 놓쳤다는 절망감일지도 몰라요. 물론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나와의 약속을 매번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적어도 쇼츠나 릴스를 넘기며 방향 없는 분노에 휘둘리는 것보다 쇼츠나 릴스를 넘기며 죄책감이라는 실체가 있는 분노에 휘둘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 과정을 죽을 때까지 겪을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살아가다 방향 없는 분노나 불안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번에 유튜브에서 누가 이런 상황에서 뭐라 했었는데 그 한마디로 남들보다 1cm라도 빠르게 1초라도 더 자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남들보다 조금은 자유로운 인생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